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V2 로켓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고 이걸 미국과 소련이 눈여겨봤어요. 저거 뭐야? 저거 갖고 와야겠네. 아 무서워. 근데 눈빛이 너무 진심 같아요. 무서워요. 정말 탐나는 눈빛. 네. 너무 빛나는 무기인 거예요. 고다드 박사가 만든 거는 장난감 같은데 저거는 여기서 버튼만 누르면 저기까지 날아가네. 뭐야? 그리고 군침 돈다. 이미 핵이 있잖아요. 미국은 핵이 있어요. 아, 여기 핵을 싣는다면? 핵을 아직은 아니지만 핵을 실 수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굉장히 탐나는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 기술을 우리가 흡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은 아예 페이퍼클립 작전을 시행합니다. 페이퍼클립이 뭐냐면 다시 페이퍼클립을 찍어 놓는 거예요. 나치 독일의 인사들 중에서 이 사람 좀 중요한 것 같아. 미국에 데리고 오고 싶어.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형광펜 밑줄 긋듯이 클립 찍어 놓는 거예요. 표시를 해놓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폰 브라운도 폰 브라운은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에 항복을 할까, 소련에 항복을 할까. 줄 잘 서라. 네, 근데 들리는 소문을 들으니 소련은 좀 대우가 안 좋대요. 약간 약했구나. 그리고 독일이 소련에 했었던 짓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저기는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와 핵심 인사들을 데리고 미국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당연히 잘 모셔가서 가택연금 수준으로 집어넣어버립니다. 핵심 요인들은 전부 다 미국으로 갔어요. 소련은 나중에 공장에 왔습니다. 핵심 요인은 사라졌어요. 뭐 할까요?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이제 쿨하게 갈까요? 아니야. 대체 인력을 구해야죠. 네. 도면 찾아야지. 그렇죠. 박박 긁어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끌고 모아서 실제로 독일 중에서 일부 폰 브라운과 사이가 안 좋았던 과학자 그룹이 소련 쪽에 항복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잔해들과 저 안에 있는 부품들과 저 노동자들이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싹 다 데리고 갑니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가요. 물론 핵심은 폰 브라운 박사와 함께 갔지만 빠른 시간 안에 뭐 일주일 안에 모든 걸 뭐 다 챙겨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챙길 수 있을까 쉽지 않잖아요. 소련도 굉장히 많이 데리고 가게 되고요. 실제로 소련도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폰 브라운의 V2가 이미 완성형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소련에서도 그렇고 조금씩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소련 입장에서는 치올콥스키가 이미 로켓의 아버지로서 이론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후배들이 좀 공부하고 있는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약간의 가이드만 주게 되면 독일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조금만 가이드만 해주면 훅 성장할 수 있는 거였고 미국은요 이미 시작되고는 있었지만 갑자기 25년, 30년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가 망명을 했잖아요. 끝난 겁니다. 아니 근데 독일은 남 좋은 일만 시켰네요. 실컷 다 개발해가지고 미국 그쵸. 도움 주고 소련 도움 주고. 그렇죠. 근데 네. 그래서 다행이죠. 네, 본인들이 맞습니다. 정말 썼으면 안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자, 미국이 폰 브라운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택연금 수준으로 가둬놨다고 했죠. 미국의 정치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나치 독일에 부역하던 과학자를 데리고 왔으니 이 사람이 위대한 미국의 로켓을 발사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네. 미국 입장에서 뭘 하고 싶냐면 위대하고 똑똑한 우리 과학자가 직접 로켓을 만들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시키냐면 돌아다니면서 연구소를 차리고 폰 브라운 박사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게 합니다. 양성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요. 후학 양성을 시켜야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천천히 이제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가슴 아픈 6.25 한국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럼 안 되겠다. 이렇게 천천히 개발할 때가 아니네. 그래서 폰 브라운 박사가 육군에 들어가서 사실상 V2 로켓을 개량한 레드스톤 로켓이라고 하는 군용 로켓을 만들었어요. 거기까지 만들었어요. 자기 만든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거는 탄도미사일 군용 로켓이잖아요. 군용 로켓으로 우주 개발을 위한 로켓이다라고 하기가 조금 민망하잖아요. 근데 요건 우리 스트랙으로 가자.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평화로운 우주 개발을 위해서 과학 로켓을 우리가 만들 거다라고 이제 여유롭게 만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55년이 됐습니다. 지구 궤도에 이제 소형 위성을 하나 올리는 거 로켓 우리가 만들 겁니다라고 57년에 발사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미국에서요? 네, 어. 2년 남았습니다. 2년 정도면 뭐 여유 있게 만들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기술이 좀 차이가 났었는데, 자 그래서 어떤 로켓을 쏠 거냐? 폰 브라운 박사가 만든 그 군용 로켓, 레드스톤 로켓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우리 미국 과학자들이 만든, 미국의 해군의 과학자들이 만든 뱅가드 로켓을 할 거냐. 이제 끝까지 접전을 벌이다가 뱅가드 로켓을 하기로 합니다. 그럴만하죠. 독일, 나치 독일은 사라졌고요. 이제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니까 미국은 여유 있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제 57년이 돼서 뱅가드 로켓을 쏴야겠죠. 네. 반전이 좀 있습니다. 뱅가드 위성 로켓을 쏘기로 했어요. 몇 달 전에 비밀리에 소련이 착착착착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기사가 팍 나는 겁니다. 그 소련이 만들었던 그 로켓이 R7 로켓이 사실 탄도미사일이에요. 여기다가 위성 하나를 실었는데 그 유명한 스푸트니크 위성을 놓고 쏜 겁니다. 스푸트니크. 스푸트니크 1호가 올라갔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위성이 뭐 별거 없습니다. 저렇게 생긴 게 다예요. 참 동그랗고 예쁘고 반짝거리고 해맑게 생겼죠? 자, 이런 위성을 하나 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발표를 해버려요. 야, 미국 입장에서는 좀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하루아침에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도 몰랐고 개발하는지도 몰랐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2년 전에 뭐 하겠다고 발표까지 해놨는데 그렇죠. 소련은 발표 안 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뭘까요? 비밀리에 하려고. 비밀리한 이유는 실패할 수 있으니까요. 아. 소련은요,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였어요. 무섭다. 인민들의 위대한 힘을 모아서 한 요 연구가 실패할 수가 없어. 실패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정신력으로 되는 거죠. 실패했으면 너가 연습을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이 스푸트니크 1호가 올라간 다음에 발표를 했고 실제로 수신을 합니다. 미국이 난리가 나요.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 사회 현상이 엄청나게 나타나게 되는데 소련 입장에서는 그러면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갑자기 어떻게 비밀리 연구를 할 수 있었느냐. 소련이 여유 있게 한 걸까? 아니에요. 소련이요, 비밀리에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지금까지 로켓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게 왜 그랬는지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이 국제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소련 입장에서는 이제 적국이 누구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은 핵무기가 있어요. 소련도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을 공격할 수단이 없어요. 이미 제공권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를 하나 볼게요. 빨간 데가 그 공산 진영이고요. 파란색으로 있는 데가 흔히 말하면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해야겠죠. 자, 이 지도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면 소련 입장에서는 폭격기에다가 핵을 싣고 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로켓을 갖고 우주 공간으로 띄워서 우주에서 아래로 내려 꽂히게 만들어야지만 미국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레이더망에서 사라져버리자. 레이더망에서도 사라지고 일단 저 우주 공간으로 나가서 내려 꽂히는 거는 요격이 불가능해요.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죠. 이거밖에 없다. 이게 아니면 소련 입장에서 인민의 국가가 저 자본주의 돼지들한테 우리 그냥 핵공격 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은 당연히 탄도미사일 개발할 필요가 별로 없고 천천히 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로켓 개발 자체도 일찍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전한 독일의 로켓 기술자들의 일부가 왔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의 코치를 받으면서 금방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썼던 미국과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소련 입장에서는 독일이 정말 미워요. 그래서 독일 기술자들한테 정보를 빨리 뽑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빨리 좀 소련의 위대한 인민의 힘으로 만들고 싶었겠죠.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R7이라고 하는 로켓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핵을 투발하기 위한 그러니까 스펙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핵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무거웠어. 리틀보이 팬맨 이름 들어보셨잖아요. 네. 리틀보이는 리틀보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리틀하지 않아요. 빅보이죠. 팬맨은 왜 이름이 팬맨이라고 될 정도로 무거워요. 그래서 그걸 넣기 위해서 변기창을 굉장히 개조를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무거운 폭탄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소련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로켓이 강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R7 로켓은요, 처음부터 강력한 로켓이었어요. 이거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R7 로켓은 탄도미사일이니까 미국까지 갈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핵이 아니라 가벼운 인공위성을 실는다면, 무거운 걸 실으면 여기까지밖에 못 가지만 가벼운 인공위성을 실으면 우주 공간에 위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쇼를 한 겁니다. 미군들 입장에서 우리 깜짝 쇼 한번 해줍시다 라고 콜로프가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말 안 하고 있다가 성공한 다음에 딱 성공했다 발표를 한 거예요. 미국은 난리가 납니다. 이 이벤트를 보고서 당황을 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냐면, 갑자기 상대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었었는데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만들어 쏘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국의 방공망을 뚫고 우주에서 떨어지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맞아. 이건 지금도 어렵거든요. 지금도 탄도미사일은 올라가는 단계에서 막기가 쉽고요. 떨어지는 종말 단계에서 막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핵을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한 달이 지납니다. 러시아에서 11월이에요. 딱 한 달 지났어요. 이제 그 유명한 떠돌이개 라이카를 실은 스푸트니크 2호를 발사를 하게 되는 거죠. 강아지를 싣고 갔어요. 최초의 이건 우주 R7 생명체. 로켓이고요. 네, 강아지를 싣고 갑니다. 최초의 우주견이라고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너무 슬퍼요. 그쵸. 왜 슬프다고 하시냐면, 저 라이카라고 하는 개를 떠돌이개였는데 잘 훈련을 해서 어떤 개들을 추렸냐면, 좀 사람 말도 잘 듣고 인내심이 있는 개들을 추렸어요. 이런 거는 그냥 보여주는 거라기보단 뭘 하고 싶었냐면, 우주 공간에 갔다 와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뭐 중력이 없을 뿐이 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해보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뛰어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우주 공간에 가서 어느 정도 평화롭게 있다가 며칠 정도 지난 다음에 안락사 장치가 작동을 해서 안락사가 된 걸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아니었잖아요. 근데 90년대 이제 그 비밀이 해금이 되면서, 사실은 발사하는 그 진동과 발사 단계에서의 그 온도와 소음과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로 금방 사망을 했다고, 죽은 거로 아이고.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표정이 너무 해맑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게 진짜 인내심 있는 개였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이런 게 있죠. 자, 어쨌든 이 상황이 됐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미국은 우리가 벵가드 로켓을 쏘겠다고 했고, 네. 자신 있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쏘기 2달 전에 갑자기 최초의 인공위성도 소련이 쐈고, 그리고 우주 생명체도 소련이 한 겁니다. 최초를 2개를 다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럼 미국이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부랴부랴. 바로 해군이 개발한 벵가드 로켓을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자, 한 달 지났습니다. 12월이 됐어요. 57년에 쏘겠다고 했으니까 57년 12월까지는 쳐줘야겠죠? 이때 발사 당일이 됐습니다. 전 세계 생중계 해야겠죠. 우리도 쏩니다. 벵가드 로켓은 발사대를 떠나지도 못하고 바로 폭발합니다. 생중계된 완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망신을 당했네요. 어떡하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개발자라면. 개발자라면 일단 도망갈 것 도망가야지. 같습니다. 아무리 있으니까. 공산주의 아닌데도 그렇죠. 네, 도망갈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네. 그거 보면 사색이 됐을 것 같아요. 완전 진짜 뭐라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겠잖아요. 이런 뭐라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뭘 할 거냐. 원래 생각했던 거는, 아니 우리 순수 미군의 힘으로 과학 로켓을 만들어야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라도 빨리 쏴야죠. 그래서 다시 폼브라운 박사 바로 부릅니다. 어우. 그 완성됐었던 레드스톤 로켓 개조해서 바로 우리 뭐라도 쏘자. 진작 이거 하지. 바로 1년 후에, 바로 다음이죠. 이듬해 58년 1월 31일이니까 실패한 지 2달도 안 됐을 때예요. 부랴부랴 그 폼 브라운이 만든 로켓에다가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를 싣고서 발사에 성공을 실제로 합니다. 실제로 요 아까 했었던 그 스푸트니크는 뭔가 과학위성이라고 하기는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뭐 했어요? 그냥 뭐 신호 보내는 비컨이랑 그 외에 뭐 이것저것 테스트하는 걸 달았지만 딱히
딱히 뭐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기능성보다는 그냥 띄우는 것 자체의 의의를. 그냥. 두는 그럼요. 거네요. 일단 성공해야 되고 거기다가 우리도 누리호 개발할 때 1호, 2호 쏠 때는 더미 위성 실었잖아요. 그쵸? 위성 모사체를 실었어요. 왜냐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맞아. 검증만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나름 그 익스플로러 1호에다가는 나름 과학 위성이기 때문에 벤 앨런드도 발견하고 좀 그런 걸 넣습니다만 오. 그건 미국 입장에서 제가 실드를 쳐주는 거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지금? 솔직히 그게 중요한 건 일단 아닌 거예요. 보낼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이게 있어요. 익스플로러 1호가 무게가 15kg이었어요. 15kg. 네. 그럼 이만한 그냥 쇳덩어리 던진 거 아니에요, 그냥? 그죠. 15kg이면 진짜 가볍잖아요. 네. 그 안에 뭔가 유의미한 뭘 넣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조금 며칠 뒤에 소련이 1,300kg입니다. 오. 미국은 15kg 쐈는데 15kg짜리 핵은 없어요. 1,300kg짜리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90배의 페이로드를 달성한 겁니다. 미국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모양 빠지게 됐어요. 큰일 났습니다. 망했습니다. 네. 이제 큰일 났습니다. 15kg 쐈는데.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유권자입니다. 내 세금으로 이제 정부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인들의 공포, 야 지금 우리 뭐 하길래 정치인들 뭐 하길래 지금 이 지경을 만들었냐라는 얘기를 할까 안 할까 하죠. 핵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괜히 이름이 스푸트니크 쇼크가 아닙니다. 원래 미국 교육 시스템이 그때 뭐로 가고 있었냐면 창의력 위주로 하자.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하게 해주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거, 흥미로워하는 거를 개발해주는 그런 열린 교육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 뒤떨어진 거다. 수학, 과학 가르쳐야지. 너무 결과론적인 말이네요. 그렇긴 네. 합니다만 이때 미국의 교육이 또 제도가 한번 확 바뀌어요. 주입식 일단 외울 거 외워. 쇼크 맞네요, 쇼크. 쇼크 맞죠. 네.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지금 이사달이 난 거다. 지금 빨리 수학 무조건 가르쳐라. 교육계의 방향도 바꾸고. 완벽하게 바뀌게 됩니다. 와. 그리고 그 해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연구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서 나사가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그때 나사가 나온 네. 거군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중앙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도저히 소련이 이길 수 없다 하면서 연구기관을 하나로 통합을 했고요.